첫째 장, 잊혀진 여성 전사들. 일본의 온나 부게이샤. 많은 사람들이 사무라이를 떠올리면 대개 강인한 남성 전사를 연상합니다. 그러나 사무라이 계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 전사들, 즉 온나 부게이샤는 일본 역사에서 거의 잊혀진 존재입니다. 온나 부게이샤는 전통적인 남성 사무라이와 마찬가지로 무술 훈련을 받고 전쟁에 참여한 여성 전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 봉건 시대 동안 가족과 영지를 지키기 위해 활약했으며 때로는 전투의 선봉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온나 부게이샤의 기원, 그들이 맡았던 역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왜 역사 속에서 점차 사라졌는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온나 부게이샤의 기원은 일본의 초기 봉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히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까지 벌어진 겐페이 전쟁은 여성 전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전쟁 중 하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온나 부게이샤 중 한 명인 토모에 고제는 전투에서 활약한 전설적인 여성 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모에 고제는 뛰어난 무예와 지략으로 수많은 적을 물리쳤고 그 이름은 일본 전사들의 역사에서 빛나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온나 부게이샤는 남성 사무라이와 동등하게 무예를 수련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나기나타라는 무기를 잘 다뤘는데 나기나타는 긴 자루와 날카로운 날을 가진 무기로 적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이 무기는 여성 전사들에게 적합했으며 그들의 전투 스타일에 맞는 무기로 평가되었습니다. 온나 부게이샤는 나기나타뿐만 아니라 활과 칼, 창 등 다양한 무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정과 영지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무술을 익히며 적이 침입할 경우 가족을 지키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나 부게이샤의 역할은 단순히 전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전략가와 지도자로서도 활약했습니다. 여성 전사들은 군대를 지휘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남성 전사들 못지않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봉건 시대의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이들은 사무라이 계급의 일원으로서 가문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특히 남편이나 아버지가 전쟁 중일 때 여성들은 집안의 지도자로서 남겨진 가족과 영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온나 부게이샤의 존재는 점차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도 시대에 이르러 일본은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사무라이 계층의 역할 역시 전투에서 행정과 관료직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로 인해 온나 부게이샤의 필요성은 줄어들었고 여성 전사들의 이야기는 사료와 문헌에서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이 장에서는 온나 부게이샤가 일본 전사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들의 무술과 전술적 능력이 남성 전사들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았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토모의 고젠을 비롯한 몇몇 유명한 온나 부게이샤들의 개별 이야기를 더 깊이 다루며 그들이 일본 역사에 남긴 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장, 토모의 고젠과 그녀의 전설, 온나 부게이샤의 상징. 앞서 언급된 온나 부게이샤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인 토모의 고젠 하은, 온나 부게이샤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녀는 역사 속에서 강인하고 용감한 여성 전사로 묘사되며 일본 전투사에서 독보적인 여성 전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토모의 고젠의 전설적 업적과 그녀가 역사에 남긴 흔적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토모의 고젠의 이야기는 주로 헤이케 이야기에서 전해집니다. 이는 겐페이 전쟁을 기록한 역사적 서사시로 당시의 격렬한 전투와 영웅적 인물들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토모의 고젠은 이 이야기에서 뛰어난 무예와 탁월한 전술적 능력을 지닌 여성 전사로 등장하며 특히 그녀의 용맹함과 결단력이 강조됩니다. 헤이케 이야기 속 묘사에 따르면 그녀는 강력한 전사 중 하나로 나기나타와 검술에 능통하며 남성 전사들에게도 뒤지지 않는 무력을 지녔다고 평가됩니다. 1184년의 마지막 전투 중 하나인 우지 전투에서 토모의 고젠의 전설적인 활약이 펼쳐졌습니다. 이 전투는 겐지, 조와 해 두 가문 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일부로 토모의 고젠은 당시 미나모토 요시나카의 부하로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전투 중 맨손으로 적의 기병을 제압하고
많은 적군을 쓰러뜨리는 용맹한 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맨손으로 적의 목을 베어 승리한 장면은 일본 역사 속 전사들의 이야기에서 독보적인 에피소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토모에 고젠의 이야기는 단순히 전투에서의 승리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녀는 미나모토 요시나카의 충실한 전사로서 그의 곁에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하지만 요시나카가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한 후 토모의 고젠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녀의 마지막 행적은 분명하지 않으며 여러 가지 전설과 이야기들이 그녀의 운명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요시나카의 죽음 이후 무사를 떠나 수도원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또 다른 설에서는 그녀가 전쟁 이후 결혼해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토모의 고젠의 마지막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토모의 고젠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사의 이야기를 넘어 당시 일본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재조명하게 만듭니다. 봉건 사회에서 여성 전사가 이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일본의 전통적인 성 역할 구조를 넘어선 독특한 현상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토모의 고젠이 단순한 전설적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들이 사무라이 계급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도 강인한 여성으로 자리매김한 인물로 일본의 여성 전사들이 가진 가능성과 그들의 역사적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토모의 고젠이라는 온나 부게이샤의 전설적 인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전투에서의 활약과 불확실한 마지막은 그녀를 더욱 신비롭고 전설적인 인물로 만듭니다. 다음 장에서는 토모의 고젠 외에도 일본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른 온나 부게이샤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그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사로서 활약했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셋째 장, 다른 온나 부게이샤들의 숨겨진 이야기. 토모의 고젠이 온나 부게이샤를 대표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녀 외에도 많은 여성 전사들이 일본의 전장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지역과 시대에서 가문을 지키고 명예를 수호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온나 부게이샤의 이야기와 그들이 남긴 역사적 흔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카노 타케코는 에도 막부 말기 일본 역사에서 극적인 변화를 맞이한 시기에 활동한 여성 전사였습니다. 그녀는 보신 전쟁 당시 에도 막부를 지키기 위해 싸운 사무라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타케코는 어린 시절부터 무술을 수련했으며 나기나타를 주무기로 삼아 여러 차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1868년 보신 전쟁에서 아이즈번을 방어하기 위해 싸웠던 타케코는 전장에서 자신만의 부대를 이끌며 수많은 적을 베어냈습니다. 그녀는 전투 중 치명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타케코는 사망하기 전 자신의 시신이 적군에 의해 모욕당하지 않도록 여동생에게 자신을 직접 묻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타케코는 이후 일본 역사 속에서 애국적인 여성 전사로 기억되었고 그녀의 무덤은 여전히 아이즈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타케코 외에도 온나 부게이샤들의 전통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에서는 여성 사무라이들이 성을 방어하기 위해 집결해 싸웠습니다. 당시 가와고의 성을 방어하던 병력 중 많은 수가 남성 병사들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한 여성들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무기를 들고 전투에 나섰고 최전선에서 싸우며 적의 공격을 방어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온나 부게이샤들이 전투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역할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온나 부게이샤들의 역할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에도 시대의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오면서 일본 전역에서 큰 전투가 줄어들었고 전투의 필요성이 줄어들자 여성 전사들의 존재 역시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나 사무라이 가문 내의 교육적인 역할로 점차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문에서는 여전히 온나 부게이샤의 전통을 유지했고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무술과 무기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전란이 재발할 것을 대비해
사무라이 가문 내의 여성들은 전통적인 무예 교육을 통해 언제든지 전장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나 부게이샤들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단순히 전투를 치르는 전사가 아니라 문화와 가문의 수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남성 전사들과 마찬가지로 무예와 전투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지만 동시에 가문 내에서 여성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자녀들에게 가문과 무사의 가치관을 가르치며 사무라이 가문의 전통을 지켜나갔습니다. 이 장에서 살펴본 나카노 타케코와 가와고의 성의 여성 전사들, 그리고 에도 시대에 이어진 온나 부게이샤들의 전통은 일본 여성 전사들의 역사가 단순한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의 일부였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온나 부게이샤들의 무술 훈련과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실전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극대화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